바쁜 하루 속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귓가의 행복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재미로 듣는 오디오 드라마 오늘 이야기는 버려진 역의 노인입니다. 멈춰선 시계.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바람이 오래된 기차역의 창문을 흔들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역. 이름조차 이제는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그곳에는 여전히 하루의 문을 여는 이가 있었다. 노인 박태수.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허리가 굽은 몸을 이끌며 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아직도 역에 사는 노인이라 수군거렸지만 태수에게 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청춘이 깃든 자리였고 가장 소중한 기억이 잠든 무대였다. 역무실의 문을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나무 가구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가에는 언제부터인지 멈춰있던 시계가 걸려 있었다. 오후 4시 15분. 그 시계는 기차가 멈춘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수는 매일 아침 시계의 유리를 천천히 닦아냈다. 비록 바늘은 멈췄지만 시계는 여전히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였다. 오늘도 잘 버텼구나. 노인은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 보기엔 허망한 의식일지 몰랐지만 그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은 달이었다. 승강장은 풀에 잠식당한 채로 고요했다. 철길 위에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일은 반듯하게 이어져 있었다. 때때로 역 앞을 지나던 아이들은 철길에 돌을 던지며 놀았고 젊은이들은 SNS에 유령역이라 이름 붙여 사진을 찍고 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젊음을 바친 태수에게 역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아직도 숨쉬는 삶의 일부였다. 낡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기차의 굉음이 들리는 듯 했다. 연기를 뿜으며 들어오던 증기기관차, 창문마다 기대어 있던 승객들, 그리고 손 흔들며 배웅하던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아련히 스쳐 지나갔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젊은 역무원이었다. 날마다 분주하게 발권을 하고 기차의 시간을 확인하며 손님들에게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라며 웃어 보였다. 그때 그의 곁에는 늘 어린 아들이 있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제복 소매를 잡고 승강장 끝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두 눈 반짝이며 바라보던 아이.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언제나 현실은 적막했다. 아들은 떠났고 역은 멈췄다. 그 빈자리를 메우듯 노인은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잡았다. 누구도 오지 않는 대합실을 쓸고 닦았다. 바닥에 흩날리는 먼지를 쓸어낼 때마다 마치 잊힌 시간까지 함께 쓸어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점심 무렵 역 앞 국도에서 차들이 간간히 지나갔다. 차창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지만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역은 마치 세상에서 고립된 섬 같았다. 노인은 승강장 끝으로 걸어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은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오래된 레일 위에 앉아 손가락으로 녹슨 철을 쓸어내리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왜 나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그 대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멈춰선 시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영무실의 문이 살짝 열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낯선 소년. 낡은 영무실 문은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노인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소리는 낯선 울림을 담고 있었다. 마치 바람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가 문을 열어젖힌 것처럼 무겁고 진지했다. 저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영무실의 어둠을 뚫고 들어온 건 교복 차림의 소년이었다. 아직 앳된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긴장으로 굳은 입술. 노인은 본능적으로 여기 올 리 없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가 그 옛날 기차역 맞나요? 소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대답 대신 노인은 묵묵히 소년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차표 발매기를 닦던 그의 손이 멈췄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혹시 할아버지 맞으세요? 그 말은 오래된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온 돌처럼 노인의 가슴을 쳤다. 순간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 알았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소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책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노인 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무원과 어린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웃고 있는 남자는 분명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거 아버지 앨범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찍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아버지가 늘 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역에서 살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노인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버렸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다. 돌아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소년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늘 말하던 그 사람이 진짜 제 할아버지라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 상처가 다시 덧나고 있음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호칭, 그리고 손자라는 말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굳이 무심한 척 창밖의 녹슨 철길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영무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떠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전 그냥 알고 싶어요.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지, 왜 이 역에서 멈춰버린 건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곧 차가운 거절이자 동시에 오래된 죄책감의 고백이었다. 영무실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벽에 걸린 멈춘 시계는 여전히 오후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방금 전 그 한마디 때문에 노인의 가슴 속 시계는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알았다. 자신이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가
이제는 다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친 마음. 저녁 햇살이 서쪽산 너머로 기울어지자 작은 역은 더욱 쓸쓸한 그림자에 잠겼다. 대합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붉은 빛이 벽을 물들이고 먼지 속을 흩뿌리며 사라졌다. 영무실 안에는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굽은 어깨의 노인과 여전히 긴장한 채 가방 끈을 움켜쥔 소년. 노인은 손에 쥔 담배를 몇 번이나 꺼냈다가 결국 불을 붙이지 못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차는 이미 식어버려 텁텁한 냄새만 풍기고 있었다. 소녀는 그런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를 아예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랜 세월 지켜온 고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차갑게 말을 던졌다. 내가 뭘 알겠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소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역에 남았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결국 엄마도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 말에 노인은 눈을 감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얘기는 더 하지 마. 난 할 말이 없다.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전 알고 싶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노인은 순간적으로 손을 떨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기차가 멈춰버린 승강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바람만이 레일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휘잉하고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듯했다. 그만 돌아가. 내가 여기에 있을 자리는 없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다. 정말 단 한 번도 저희를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노인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등을 돌렸다.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남은 건 나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노인의 등은 단단한 벽 같았다. 아무리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벽. 그 벽은 오랜 세월 동안 미움과 죄책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영무실은 금세 어둠에 잠겼다. 노인은 등을 돌린 채 낡은 등잔에 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가늘게 비추었다. 소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진실을 듣기 전에는 안 돌아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춰있던 벽시계가 바람에 흔들리며 짤깍 소리를 냈다. 아주 미약한 소리였지만 소년의 귀에는 명확히 들렸다. 마치 굳게 닫힌 마음 속에서도 아주 작은 틈이 생긴 듯한 소리였다. 과거의 그림자. 밤은 깊어지고 작은 역에는 고요만이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흘러들어 대합실 바닥에 고여 있었다. 노인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손자는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려 했지만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림과 차가운 공기가 그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다. 할아버지, 소년이 불쑥 말을 꺼냈다. 전 이곳이 무섭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길 떠올리기만 해도 화를 냈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오래 참아왔던 기억이 아이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역은 늘 붐볐단나. 출근길에 분주한 사람들, 장사꾼들, 학생들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지. 노인의 눈빛이 멀어졌다.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영무원으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그런데도 즐거웠다. 기차는 내 삶이었으니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노인의 얼굴이 어둡게 드리워졌다. 주름진 이마에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문제는 그날이었다. 오후 4시 15분 시계가 멈춘 바로 그 시간. 내 아버지를 혼자 승강장에 두고 말았지. 소년의 눈이 크게 떴다. 혼자 두셨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어. 화물칸에서 불이 났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 나는 영무원으로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 아들을 잠시 혼자 두고 말았지. 기차가 들어오고 연기가 가득했는데 나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아이는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지. 아버지는 늘 기차만 보고 나는 보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군요. 노인은 힘없이 웃었다. 버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게다. 나는 기차와 승객들을 지켜야 했고, 아이는 늘 그 뒤로 밀려나 있었으니까, 결국 아내마저 지쳐 떠나버렸지. 순간 영무실 안이 더 깊은 어둠에 잠긴 듯했다. 등잔불조차 흔들리며 위태롭게 깜빡였다. 소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여전히 여기 계신 거예요? 가족도 떠나고 기차도 끊겼는데. 노인은 천천히 멈춰 선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4시 15분을 가리키는 바늘이 마치 과거를 못 박아둔 듯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난 떠날 수 없었다. 그 순간이 내 죄이자 내 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매일 시계를 닦으며 멈춘 시간을 다시 살려보려는 듯이. 소년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역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다. 철길 사이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의 레일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순간 소녀는 이상한 환영을 본 듯했다. 안개 속에서 어린 소년 아버지의 어릴 적 모습과 닮은 아이가 레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숨을 삼켰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그때 그 아이가 아직도 이 역을 떠나지 못했나 보구나.
역의 비밀. 낡은 영무실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기름때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오가던 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부서진 시계의 바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소녀는 호기심에 이끌리듯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튀어나온 것은 다해진 서류철 하나였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아바랜 표지는 이미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묘하게도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서류철을 펼친 순간 소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무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머리를 한 여인이 서 있었고 품 안에는 앳된 얼굴의 아들이 꼭 끌려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따스했지만 사진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검게 번진 얼룩이 남아 있었다. 소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노인 할아버지. 사진 속 젊은 영무원의 눈빛은 지금까지 봐온 노인의 것과 똑같았다. 같은 미소, 같은 눈동자. 다만 세월이 그를 굳게 만들고 주름을 남겼을 뿐이었다. 소녀는 사진 아래에 묻혀있던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편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절실히 전하려다 미처 붙이지 못한 채 남겨둔 듯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소녀는 한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늘 이 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기차가 오고 또 떠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언젠가 내가 이곳에 돌아와 준다면 아버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다. 소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글씨는 서툴고 삐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종이를 뚫고 전해져 오는 듯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후회와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떠난 날 역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 언젠가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소년은 편지를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선로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종이 위 글자들이 떨리듯 흔들렸다. 마치 노인이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소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영무실 구석에 세워진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틱하고 소리를 냈다. 멈춰있던 바늘이 아주 조금 단 한 칸 움직였다. 소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움직였다. 시계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직감했다. 그것은 노인의 간절한 마음,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라는 것을. 소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영무실을 나섰다. 낡은 역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에 없이 단단해졌다. 언젠가 이 편지를 노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도 언젠가 노인의 잃어버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잠자리에서도 편지의 문장들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이 편지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손자의 고백. 낡은 전등빛 아래 소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겨우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영무실 안에서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꼭 감은 채 이어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아들을 두고 이 낡은 역에만 매달렸다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소년의 말은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 세대가 품어온 응어리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소년 자신이 이제껏 느껴온 갈등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희미한 전등불에 비친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이 몇 차례 열리다 다시 닫혔다. 마치 오랜 세월 봉인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했다. 소녀는 용기를 내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왜 여기 계신 건지, 왜 할아버지는 한 발자국도 이 역을 떠나지 않으셨는지요. 그 순간 노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기차 사고가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오래된 철로처럼 거칠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 선로가 졌고 신호가 늦게 떨어졌지. 나는 영무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날 내 할머니가 기차에 타고 있었단다. 소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은 멀리 어둠 속을 보는 듯 눈동자를 허공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어. 나는 역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지.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 차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본 건 내 할머니의 얼굴이었지. 미소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노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떨림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역을 떠날 수 없었다. 떠나는 건 도망치는 것 같았으니까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평생 나를 붙잡았다. 소년의 눈이 젖었다. 그는 조심스레 노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할아버지, 소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면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소년의 말에 노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늘 전하고 싶었지만 편지로만 남기고 결국 보내지 못했지. 그 애는 내가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너라도 이해해 주려 하니 고맙구나. 고개를 숙인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소녀는 더욱 손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여기 없다 해도 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킨 용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멈춰있던 역의 나무 간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묘하게 겹쳐 오래 멎어있던 시계가 또다시 틱하고 한 칸 움직였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와 해방의 기운이 스쳤다. 그래,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구나. 소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전등불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끊겨 있던 시간의 강이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같았다. 화해의 시작?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소년과 노인은 작은 역의 대합실에서 낮은 햇살이 흘러드는 시간을 맞이했다. 바람은 잔잔하게 스며들었고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때 철로 끝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철로 위로 걸어온 이는 분명히 소년의 아버지였다. 얼굴은 세월과 분노, 후회로 굳어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소년과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길은 닿지 못하고 시선은 땅바닥만 맴돌았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다. 오래도록 쌓인 상처와 미움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소녀는 두 손을 뻗어 노인과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진심이 묻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아버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순간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먼지 알갱이들이 햇빛 속에서 떠다녔다. 소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두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묵은 슬픔과 후회가 그의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늦은 건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와주었으니 이제는 충분하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소녀는 어린 시절 부모 사이에서 느꼈던 공허함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아버지, 소녀는 눈가를 닦으며 한 발짝 다가갔다. 노인도 서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많이 늦었구나. 너희에게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계가 한 칸 움직이며 틱 소리를 냈다. 철로 위에서는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잔잔한 기차 소리 같은 잔향을 만들었다.
마치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두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아버지와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후회, 그리고 이제야 피어오르는 화해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소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던 마음의 간극이 서서히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다. 작은 역의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세 사람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겠구나. 세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역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오래된 벽과 먼지, 낡은 시계조차도 세대를 잇는 화해의 순간을 함께 축복하는 듯했다. 다시 움직이는 시계. 낡은 영무실의 시계가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 바늘은 오후 4시 15분을 가리킨 채 세월의 무게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시계 유리 너머로 지나간 시간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햇살이 서서히 창문을 타고 흘러들던 순간 시계가 틱하고 소리를 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그 소리는 사소해 보였지만 여간의 공기를 바꾸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멈춰있던 시간, 굳어있던 감정, 오래 닫혀있던 마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소녀는 시계를 바라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초침이 움직여요. 노인은 묘하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안도의 기운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래, 이제야. 우리 시간이 다시 흐르는구나. 소년과 노인은 천천히 역 대합실을 걸었다. 오랜 시간 침묵만이 머물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웃음과 대화가 잔잔하게 흘러넘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을 열기 어려워했지만 손자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기운이 보였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곳이 이제 우리 가족의 공간 같아요. 오래도록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도 멈춰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흐르는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아직도 아들의 손이 닿아 있었다. 맞다. 이 역은 이제 단순히 기차가 다니던 장소가 아니란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 공간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만나고 이해하는 곳이 되었지. 아버지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중얼거렸다. 너희 아버지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공허함이 스르르 녹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역에서 새로 시작해요. 노인은 손을 천천히 허리에 올려 아들과 손자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오랜 시간 쌓인 슬픔과 후회의 무게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때 바람이 창문 틈새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먼지 알갱이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작은 순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낡은 벽과 오래된 의자, 빛바랜 간판마저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온 가족의 증인이 된 듯 조용히 숨을 쉬었다. 소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로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기차가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철로 위로 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햇살 속 먼지의 흔들림이 모두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역은 우리 가족의 역이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때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오래도록 닫혀 있던 마음들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소녀는 노인과 아버지의 손을 맞잡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영무실한 멈춰있던 시계의 틱 소리가 다시 울리면서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듯 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영무실을 가득 메웠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다. 그날 이후 버려진 시골 기차역은 단순한 폐쇄된 장소가 아니었다. 가족의 이야기와 화해가 머무는 공간이 되었고 웃음과 대화, 작은 약속들이 흐르는 살아있는 역이 되었다. 그리고 멈춰있던 시계는 이제 영원히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된 듯했다.